안녕하세요. 작가 홍한상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50분, 이제 4시가 다 돼가는데 일요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사카의 상인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오사카 상인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작가가 일본에 가서 오사카를 취재하고 있으니까 신문사의 기자님들이 기사를 많이 써줘가지고 기사가 그때 한 28군데 나오고 동아일보 같은 거 아주 크게 달아뒀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이거 쓰는데 한 14년 정도 좀 내공을 쌓으니까 오사카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쓰게 됐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술도 많이 마시고요. 그래서 뭐 아주 도톤보리 이때는 아주 누비고 다녔습니다. 지금 오사카하고 교토하고 고베 이 세 개를 합치면 이걸 이제 긴키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가 긴키지방 차관보 하던 애가 있었는데 걔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기질이 많이 달라요. 동경하고 오사카 쪽은 달라요. 근데 이제 긴키지방의 경제력이 지금 현재 동경 경제력, 동경도의 경제력이 한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 경제 격차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동과 서가 동경을 중심으로 한 동, 그 다음에 서를 중심으로 한 오사카 일대, 이게 경제력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신문사나 뭐 기업도 동경 본사, 오사카 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오사카, 긴키지방 경제력이 세다는 거죠. 지금 오사카에는 대기업이 꽤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님이, 이 양반은 이제 1894년생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기는 199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뭐 100세 가까이 사셨어요. 뭐 유명한 말이 워낙 많은 분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모르고 있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마쓰시다 고노스케 기념관이 오사카의 가도마라는 조그만 집 시내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본사고, 교토역 앞에 마쓰시다 고노스케 기념관이 있는데 가도마에도 하나 있고 교토역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뭐 많이 댕겼죠. 한 60번 이상 간 것 같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경영 철학을 배우려고 기업인들 모시고 많이 갔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파나소닉이라는 그룹이 지금 한 매출이 지금 소니가 1등이고 지금 파나소닉이 1위인데 아마 83조 정도 했을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참 제가 2009년도에 마쓰시다 기념관을 처음 갔는데 그때도 벌써 이미 삼성한테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담당 연수 부장이 한국에서 기업인들이 자기를 배우러 온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이 워낙 잘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뭘 배우러 오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도마 공장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반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매가리 없이 들어가서 애들이 이렇게 힘이 없냐고 그랬더니 한국의 기업들한테 워낙 깨져가지고 우리가 좀 정신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더 깨져가지고 일본이 지금 뭐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를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요.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지금 한국한테 뭐 대세가 밀리고 있는 이 가전이나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나 뭐 핸드폰 이게 다 밀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한국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이병철 삼성 회장님하고도 잘 아는 분이고, 이병철 회장님은 1910년생이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16살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은 마쓰시다 고노스케보다는 조금 나이가 적은 나중에 정경련 회장하고
일본 게이탄넨 회장하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일본 쪽의 그 기술을 많이 그 공부를 받죠.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원래는 와카야마 사람인데 집안이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쌀투기라다 망한 바람에 그 9살 때 오사카에 센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센바는 말 그대로 일본 말인데 선착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센바에 미야타 화롯가게라는 화롯가게에 그 애보게로 베이비시터로 네, 그 센바의 그 화롯가게 무쇠 화로를 파는 가게죠. 거기 와서 이제 애보게 들어왔는데 애가 잠이 들면 속쇠풀이라는 그 풀로 그 무쇠 난로의 표면을 광택을 내는 일을 했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뭐 학교도 뭐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되기다 말았으니까. 그렇지만 70년대는 이 마쓰시다 그룹 소위 파나소닉이 뭐 전 세계 가전의 1등이었고 사실 우리나라의 LG나 삼성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쓰시다의 가전을 배우기 위해서 그쪽과 많이 협력을 했죠. 그래서 그 LG의 그 구인회 회장님이 창업주가 5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그 금성사 텔레비를 만들 때도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양반이 이제 그 오사카에 와서 그 센바라는 데서 센바 상도가 있습니다. 선착장의 상도라는 뜻이죠. 센바가 선착장이라는 뜻이니까. 왜냐면 선착장이 이게 일본의 모든 물류가 그 오사카로 집화가 되면서 선착장이 생겼고 그 선착장 일대가 일종의 상업의 메카로서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바 상도라는 게 생긴 건데 이게 이제 풍신수길의 시대부터 이제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사카 성이 그 시내 한복판에 들어와 있지만은 옛날에 오사카 성 바로 앞에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센바까지도 다 이 바닷물이 다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선착장들이 형성이 된 거고 거대한 단위의 쌀 몇 천만 석이 막 움직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센바 상도가 생겨죠. 이게 오사카는 태생 자체가 그 철저하게 그 상업 도시로 그래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게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그 센바에서 일을 하면서 오사카 상인의 그 상수를 배운 거죠. 그 상도의 문제는 제가 요 끄트머리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사카는 그 즉 들으면 좀 으스스하시겠지만은 야쿠자가 많죠, 야쿠자. 그 야쿠자의 뿌리는 뭐 고베지만은 사실은 그 오사카에 그 여러분들 다 많이 가시는 도톤보리 그 도톤보리에 가고 붙은 데가 소에몬초라는 그 한락가인데 거기에 잘 나갈 때는 그 전성시절에 그 골목에 룸사롱이 6,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딩 전체가 다 룸사롱입니다. 하지만 뭐 룸사롱이라는 게 밀실이 아니고 일본은 다 이게 그 플로어가 다 이게 터졌고 칸막이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그 칵테일 해주는 술이나 마시는 데지 그게 뭐 우리처럼 그런 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상위 1%의 부자는 뭐 조금 이상한 짓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로 아주 건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사카가 옛날부터 이제 돈이 좀 도니까 그래서 그 야쿠자들도 막 끼고 그랬죠. 많이 몰리고 바로 그 소에몬초에는 지금 현재 야쿠자 본부가 26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야쿠자가 총 한 54개 정도의 그 지역별 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26개의 본부가 지금 소에몬초에 나와 있죠. 뭐 야쿠자가 뭐 그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저 야쿠자들하고 술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쪼무레기들하고 먹지도 않았고요. 저보다 뭐 10년 선배 야쿠자들하고도 술을 많이 먹어봤는데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저도 그 사람들하고 술 먹은 지가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좀 뭐 눈물 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야쿠자들이 지금 그 1년에 일본 야쿠자가 버는 돈이 80조입니다. 80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보호비 명목으로 뭐 돈 뜯고 그랬는데 그런 건 이제 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뭐 일본 아마인 건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사업을 진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빌딩 임대업이라든지 뭐 빠찡코를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점 대규모 음식점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네 그 활동 영역을 많이 넓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뭐 기업을 한다고 볼 정도로 80조나 1년에 매출을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쪼무레기 야쿠자들이 그 오사카에서 그 길거리에서 행상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월세 자리세를 뭐 한 달에 뭐 2,000엔부터 20,000엔까지 이렇게 전을 피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월세 세금을 받는데, 자기가 그 관리하고 있는 그 행상이 장사가 너무 안 되면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그 행상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장사하라고, 이게 더 돈 더 잘 풀린다고, 이 장사가 잘 된다고, 돈 벌 수 있다고 여기서 하면. 그 야쿠자도 무조건 그냥 공 같아서 돈을 뜯어가는 게 아니라 그 행상이 장사가 잘 되는 데를 아주 물색을 해줘가지고 소개를 해줘가면서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쿠자도 상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 재미난 도시입니다, 오사카가. 일본의 도시 중에서 그 한국 사람한테 제일 우호적인 도시가 제가 볼 때는 오사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사카는 또 한국 제일동포도 무려 17만 명이 살고 있고, 최근 20년 동안 뉴커머, 새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이 약 2만 명 정도 지금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 동경 같으면 그 신주쿠 옆에 그 쇼칸도리에서 시노쿠보 이쪽에 이제 전부 한국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사카가 아마 더 사람도 많고 제일 동포는 한국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죠. 자, 야쿠자 얘기를 좀 하나 좀 술 먹은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 그 동생이 제일 동포인데 그 돈 좀 많이 번 하야시가, 임시죠, 임시. 임시를 일본말로 하야시라고 그러니까, 하야시가 곱창 잘하는 집인데 한번 가시겠냐고 그래서, 책임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말라. 그 일본 어디도 못 가. 그런데 호르몬 약기는 스루아시가 뭐 잘하는 집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뭐 상대도 안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저한테 형님인데 딱 하나 좀 형님이 이해해 줘야 될 거는, 너무너무나 집이 더럽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집이 더러워도 음식이 맛있으면 갔어요. 갔는데 되게 웃기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앉은 책상인데 그 곱창집은 딱 요런 상 하나밖에 없어요,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요쪽으로 세 사람이 앉고 요쪽으로 세 사람이 앉고 정원이 6명이에요. 그리고 이 다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불판이 큰 쇠판이 있었는데, 저쪽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먹고 이쪽에는 우리가 구워서 먹고, 불판도 하나 같이 있습니다. 같이 써.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셋이 이제 내 친구, 우리 동생 하야시하고 내 친구하고 셋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곱창을 구워서 먹는데 맛은 정말 끝내줬어요. 그 뭐 호르몬 약게 뭐 잘하는 데가 시모노세키, 그다음 후쿠오카, 뭐 동경 쪽은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뭐 오사카 수루아시인데, 지금까지 먹은 집 중에 그 집이 제일 잘했어요. 잘했는데 셋이 앉아갖고 이제 고서 이제 부지런히 먹고 있는데, 주인이 오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올 건데 혹시 괜찮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햇나이또인데, 햇나이또면 변태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좀 건강이 안 좋으신 이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있다 들어왔는데, 뭐 변태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뭐 아픈 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키가 한 180 가까이 되는 70대 초반의 남자들이 셋이 들어왔는데, 등치 팔뚝이 우리 팔뚝 한 2배는 되더라고. 그때가 이제 늦봄이어서 뭐 옷도 이렇게 짧은 걸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더우니까 벌써 그 근육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맞은편에 세 사람이 앉고 우리 이쪽에서 앉는데 불판을 같이 쓰면서 이제 같이 구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저 생맥주를 마시면서 곱창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왔던 곱창집 지역이 그 불악이라는 데입니다. 불악.
그러니까 일본은 그 불학이라는 이상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학은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백정들이 살았던 데가 불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천대받았어요. 지금도 천대받고 있고. 근데 지금 일본의 불황민 해방운동이 벌어져가지고 불황민들이 자기네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한 달에 회비로 1,000엔부터 3,000엔, 5,000엔, 만원씩 냅니다. 이 돈이 수십 수백억이 쌓여가지고 지금은 그 불황 사람들 함부로 못 대하죠. 바로 그 불황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세 사람들도 왔는데 뭐 그 불학 사람은 아니에요. 딱 폼이 보니까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술을 먹는데 저쪽 사람들은 이제 일본말 쓰고 이제 한국말을 쓰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똑같은 곱창을 시켰는데 일본 소주를 시켰습니다. 일본 소주. 일본 소주는 제일 맛있는 게 가고시마의 고구마 소주죠. 사스마 이본 소주.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는 얼음을 한 세 조각 넣고 거기다 소주를 부어갖고 칵테일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일본 3M이라는 소주가 있는데 무라오, 마오, 오자 들어가는 M으로 시작하는 무라오, 마오니까 다 M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소주 회사가 전부 가고시마인데 아주 그건 별도로 제가 그 소주를 얘기할 때 한번 말씀. 근데 보니까 이제 가고시마의 기리시마 소주 뭐 별로 안 비싸죠. 한 병에 4업대안에 3,500엔 정도 하는데 얼음 다 주고 뭐 싸진 않네요. 그래도. 근데 그거가 아주 향이 좋거든요. 처음 먹을 때는 그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먹기 어렵지만은 그거 한번 길들이면 아주 그것만 먹게 됩니다. 먹는데 저도 그 고구마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좀 빨리 취하죠. 아무리 칵테일해서 먹어도. 그런데 상대들은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그 고구마 소주 칵테일해서 먹더라고요. 저거를 우리 쪽에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걸 사업들이 한 병을 시키면 너무 양이 많고 값도 뭐 35,000원이니까 싼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맛있겠다 하는 표정으로 그걸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쪽에서 제일 등치가 큰 180 정도 되고 나이 한 73세 턱수염을 딱 기는 양반이 저를 쳐다보더니 한 잔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일본말로. 그래서 예 주십시오. 딱 그랬더니 한 잔을 칵테일에 딱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그게 먹고 싶었는데 한 병 시켜서 혼자는 못 먹고 왔고 그래서 버티고 있었는데 주니까 감사하게 먹었죠. 한 잔을 비우니까 한 잔 더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주십시오. 그래서 염치 없이 세 잔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크라스를 세 잔을 소주 잔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양반이 그 양반이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딱 그랬더니 한국말 일본말 하시네요. 그래서 예, 조금 합니다. 꽤나 오래 좀 배운 거죠. 그랬더니 양반이 그러시냐고. 여기는 어떻게 오고 왔냐고. 이 집이 곱창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데 6명 정원이지만 그래서 뭐 맛있다 그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우리 후배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나보고 저보고 일본에 무슨 일로 왔냐. 그래서 뭐 오래된 신이세 가게 이런 거 뭐 조사하고 그런 거 책 쓰고 그런 작가비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센세이 됐어요네. 선생님이라고 딱 그래. 그러니까 일본은 작가라고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 작가에 대한 아주 그 존경의 마음이 있죠. 뭐 일본 작가들 훌륭한 사람이 또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일본어로 된 책이 있냐고. 그래서 3권 있다고. 그랬더니 이름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래서 한 분께 이름을 써줬더니 핸드폰으로 다 검색이 되잖아요. 라이브도 하나 야구제 밴드로 하면 딱 보니까 책이 일본 경제신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 책이. 일본 경제신문은 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뭐 8조 7천억 주고 산 회사 아닙니까? 일본에서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보다 오히려 요새는 일본 경제신문이 더 셉니다. 근데 거기서
제 책이 나온 게 이렇게 사진이 딱 뜨니까 갑자기 아이고 니케이에서 책이 나왔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얘들이 굉장히 표정이 지금 공손해지면서 얘들도 아니죠. 저보다 한 10살 많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다 전화를 했는데 저는 뭐 그냥 비즈니스 전화한 줄 알았더니 한 10분째 지났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38살이라던데 제 아들입니다. 일부러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악수하고 뭐 이름이 돌아와서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지금 형무소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고 치고 형무소 들어와서 1년 반이 차다 나왔대요. 젊은 애가 지금 안 됐잖아요. 아들인데 벌써 딱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야구자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또 야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애한테 좀 안쓰러웠어요. 보니까 지금 애가 기가 죽었더라고. 감옥에 한번 갔다 오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면서 등짝을 좀 쓰다듬어 줬어요.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사는 게 좋지 않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갖고 뭐 야구잘 했지만은 그 바닥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데다가 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건축 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야구자의 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발을 뺐으니까 이제 좀 비교적 건전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 아들 등을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고마웠는지 소주를 그냥 꽉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그 세 사람이 나중에 다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골동품 시합을 하고 있고 덩치 큰 1m 80의 그 양반은 이제 뭐 건축 쪽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직도 현역에 야구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화기애애하게 이제 갑자기 술을 먹다가 조금 있더니 또 젊은 애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32살짜리가. 그러더니 요놈은 자기 둘째 아들인데 또 소개시켜주려고 또 부른 거예요. 걔를. 근데 또 소개를 받았어요. 그 같이 앉아서 이제 술 먹는데 그 친구는 그냥 부동산 일을 해요. 야구자에 발을 안 담그고. 그래서 이제 같이 1차를 했는데 그 보스 야구자 보스 출신인 그 양반이 보스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술 한 잔 사주고 싶은데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어차피 뭐 망가진 거 갑시다 이렇게 마쇼. 그래서 갔어요. 내 친구하고 우리 하야시 제일동포는 그냥 집으로 가버렸고 야구자들하고 술 먹는 게 지금 으스스하니까 저는 이제 따라갔죠. 갔더니 일본에 무슨 가라오케 술집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갔더니 뭐 와서 뭐 위스키도 한 병 시키고 뭐 그랬는데 그 도착하고 나서 술을 한 잔 딱 들어가니까 이 양반이 저한테 한국 노래 10곡만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0곡을 한국 노래를.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뭐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부터 뭐 나훈아의 뭐 노래부터 해서 10곡을 내리 불렀어요. 부르고 자리에 앉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봄바닥에 노래가 좀 틀리네. 딱 이렇게 얘기하더만. 봄바닥보다 저또 지가고 됐어요. 근데 어쨌든 노래 부르느라고 덕분에 내가 요청을 해서 불렀는데 고맙다고 그러면서 한 잔 드시라고 한 잔 마셨더니 갑자기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실은 나 제일동포입니다. 딱 얘기해. 제일동포 3세입니다. 그러더라고. 3세. 한국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데 일본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73년을 일본에서 살아왔습니다. 한국 노래를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비로소 그 세 사람이 전부 제일동포 3세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참 가슴이 좀 뭉클하고 좀 가슴이 짠하더만요. 자, 어쨌든 이 오사카는 아사히 맥주, 그다음에 산토리 위스키, 산토리 위스키. 이 산토리 히비키 같은 거는 유럽의 위스키를 그대로 베꼈지만 잘하잖아요. 매출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라면 회사 니신 식품, 일청 식품이라는 거, 안도 모모오쿠 회장
한 거죠. 이 안도 모모오쿠 회장이 일본 최초의 라면을 만든 사람이죠. 1940, 59년도쯤 됐나요? 그래서 이 안도 모모오쿠는 원래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인데 일본에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의 라면 회사, 세계 최초의 라면 회사가 됐고, 거기 그 오사카에서 좀 떨어진 이케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케다 시에 가면 그 안도 모모오쿠의 그 라면을 처음에 개발했던 그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념관이 됐는데, 거기 가서 그 600엔을 내면 밀가루 반죽을 한 덩어리 받고, 그 다음에 양념이 한 20 정도가 있는데, 그 밀가루 반죽을 자기가 해가지고 제면기에서 면으로 만들어서 옆에 냄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양념 20가지 중에 5가지를 선택해서 그걸 넣어가지고 끓여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견학 코스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신 식품이 이제 뭐 엄청 크죠. 그 다음에 그 다카시마라는 백화점 있죠. 일본에서 가장 비싼 백화점입니다. 다카시마 백화점 최고 백화점이고, 다카시마나 다이마루, 역시 오사카는 다이마루가 그 백화점이 그 오사카 본토 출발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지역별로 그 백화점들이 그 출신 백화점이 따로 있습니다. 나고야는 또 나고야대로 그 백화점이 출신 있고, 마시자카 백화점이죠. 뭐 이런 게 있어서 다만 다카시마에는 이 출발은 오사카 쪽인데 지금은 동경에 긴자에 그 사실상 본점이죠. 아주 그 비싼 물건을 팔지만 다카시마에는 좀 뭐 멋진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추운 겨울날 어떤 아줌마가 다카시마 백화점 지하 식품부에 들어와 가지고 그 포도송이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다가 울고 있어서 여성어머니 왜 이 포도를 포도 앞에 여기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하다가 자신은 내 딸이 이제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포도가 먹고 싶다고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냉장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80년대 얘기인데 그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이 포도를 좀 먹이고 싶은데 파는 데도 없고 다카시마야 같이 고급 식품점에서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백화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걸 사고 싶은데 그 한겨울에 그 포도값이 무려 뭐 2만 엔이나 했대요. 이건 뭐 신문에도 다 나온 얘기고 뭐 나는 2천 엔 아닌가 그랬더니 2만 엔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딸을 저걸 먹이고 싶은데 나는 지금 집도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돈이 없는데 2천 원밖에 없다. 2천 엔. 그래서 내가 저걸 좀 사주고 싶은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그 포도를 2,000원어치를 가위로 잘라서 팔았습니다. 포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2,000원어치 뭐 몇 송이 안 되겠죠. 매달 안 되겠죠. 그걸 가져가서 지 딸을 먹였고 지 딸은 그로부터 얼마 있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자기 딸을 진료하던 의사가 다카시마 백화점에서 그 포도를 잘라서 그 2,000원어치를 잘라줬다는 거를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해갖고 그 요미우리 신문인가 거기 독자 투고란에 그걸 썼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3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죽기 전에 포도가 먹고 싶었는데 다카시마에서 2,000원치 잘라서 팔았다. 상품 포도는 그걸 그만큼 자르면 상품 가치가 사라질 텐데 그 다카시마 백화점 감사한다. 그 애를 진료했던 입장에서 그렇게 그 기사를 독자 신문에 독자 투고란에 냈는데 그 기사를 읽은 1,000만 동경 시민이 울었답니다. 그래서 다카시마야가 거기서부터 아주 존경을 받는 백화점이 되죠. 바로 그 다카시마야가 오사카에서 출발해서 지금 뭐 동경이 뭐 더 훨씬 커졌고 동경이 본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은 노무라 증권도 역시 오사카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일동전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동전공, 일본어로 니토덴코. 이 니토덴코는 우리 집에서 텔레비 보는 LED, LCD 판넬. 판넬이라는 거는 사파이어 가루를 쪄서 만드는 거거든요. 일동전공이 일본의 1등이죠, 1등. 사실상 세계 시장에도 1등입니다.
그 일동전공 같은 회사가 있고, 중소기업 또 대기업으로는 이토쭈 상사와 도멘 상사, 이토쭈 도멘. 그러니까 이토쭈가 지금 2018년 실적을 보면, 지금 2019년 실적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 실적을 보면 일본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쓰비시 상사가 1위를 했고 2등이 이제 이토쭈인데, 정보의 이토쭈죠. 정보의 이토쭈. 이토쭈 상사는 원래 그 1940년대에는 좀 개겠는데 1950년대에 들어가면서 세이지마 류조라는 사람, 소위 일본 육군 정보국 참모, 대본영 참모였죠. 정보 참모. 그래서 세이지마 류조가 러시아에 만주에서 전쟁을 하다가 러시아군한테 잡혀가지고 11년 동안 억류당했죠. 억류당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 세지마 류조를 꺼내려고 무지하게 그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지마 류조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그 2등으로 나왔고 일본 육군대학, 소위 대학원 과정에서 그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2년 선배가 되고 박 대통령과 세지마 류조는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지마 류조는 전두환 대통령과도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세지마 류조한테 많은 그 국정 운영에 자문을 받거든요. 바로 그 세지마 류조가 러시아에 억류되고 있다가 14년 만에 풀려가지고 그 이토쭈 상사의 소령 계급장을 떼고 이토쭈 상사의 계장 대우로 들어옵니다. 계장 대우. 내가 볼 때 좀 가혹한 처사였는데 처음에는 그 육군 소령 정도 되면 기업체와도 한 차장 정도는 달아야 되는데 계장 대우. 근데 계장 대우를 딱 1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부장으로 승진시켜버리죠. 이 정보 참모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는 이런 거를 그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건 결국은 군수물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통제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토쭈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입사한 지 불과 3년 만에 업무 본부장이 되고 나중에는 이토쭈 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토쭈의 정보 시스템을 이 세지마 류조가 구축을 해주죠. 전두환 대통령이 세지마 류조를 만났을 때 선배라고 불렀습니다. senpai. 우리 한국이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올림픽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세지마 류조가 바로 그 이토쭈 상사와 그걸 아주 키운 사람이죠. 그 전까지 이토쭈는 랭킹 10등 바깥이었는데 지금 이제 랭킹 뭐 2등 정도. 그다음에 이토쭈와 도메는 같은 뿔입니다. 그래서 그 이토쭈는 사람 이름이죠. 이토쭈 묘에 이등충 병위라는 사람이 교토에 있는 시가에서 원래 옷장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게 자라서 커진 회사가 다음 이제 이토쭈가 된 거죠. 저는 그 이토쭈 묘에 이등충병이라는 이 시가의 옷장사 출신의 그 대상이죠. 거상. 이 거상의 뿌리가 개성 사람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비지방에 가면 그 개성 사람들이 고려가 망하고 나서 조선이 이 민간 거래, 소위 사무역을 다 중단시켜버린 바람에 자기들이 그 명나라하고 무역을 하다가 이제 개성이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조선의 상인들을 탄압하니까 일본으로 대량 이민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살던 지역이 오미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오미지방을 제가 한번 직접 뭐 수십 번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뭐 그 기념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장들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을 해요. 그 사람들도. 딱 까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토수 상사가 작년에 한 70몇 조 했어요. 옛날에 한 240조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무역상사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줄었죠. 1등을 하는 미쓰비시도 뭐 한 80몇 조밖에 못합니다. 둘이 차이가 한 10조 정도 나는데 언제 이제 시간이 되면 이토쭈 상사의 회장을 하던 고바야시 에이조라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에이조가 49년생이고 그
오비 쪽에 그 시가현의 히로가사라는 데인데 고향이 거기인데 거기서 이제 오사카 대학 경제학과를 나온다는데 저하고 몇 년 전에 전경련 주최로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1200명이 보는 데서 저하고 대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동안. 네, 저희는 이제 단상에 있었고 기업인들은 이제 단상 밑에서 1200명 지켜보고 있을 때 제가 이토츠 상사의 정보의 수집과 분석과 결론에 이르는 그 도출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날 뭐 기자들도 서울에서 뭐 수십 명이 왔거든요. 정보의 이토츠의 그 오너인 회장인 오너는 아니고 그냥 회장인 구바이시 에이조 저보다 6살 많텐데 가 한국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 정보의 이토츠거든요. 정보. 그래서 그걸 이제 취재하러 기자들이 많이 와서 뭐 인터뷰를 같이 하고 내 옆에 앉아있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오사카에 존재하고 있고 이 중소기업들은 강한 데가 오사카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니시카와 리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 많죠. 자, 근데 이 오사카 사람들은 지금까지 소위 그 상도를 이제 오사카 상도를 얘들이 만들었는데 약 만드는데 400년이 걸린 거죠. 거기에 금과옥조 같은 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원칙입니다. 첫째,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는다. 이게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갖고 관계를 맺으면 번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짬밥수가 있는 겁니다, 벌써. 이 돈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쟤하고 만나는 거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러면 그 관계가 번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돈밖에 안 보이면 아무리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기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넘어서 실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익에만 혈안이 되면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규모만 확장하게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동경 긴자의 그 상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사카하고는 아주 그 상도에 대한 그 개념이 틀립니다. 벌써. 그래서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규모를 확장하면 위험하다. 불경기에 왔을 때 그냥 말은 넘어진 수가 있다. 세 번째, 모든 거래는 현금 원칙이다. 뭐 이거는 동경상에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력을 넘어서서 돈을 넘어서서 인격과 신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인격과 신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재력을 넘어서서 우리는 회사가 5천억 하는데 저거는 뭐 지금 뭐 50억도 못한데 그럼 바로 무시해 버리잖아요. 조그만 회사 하고 있구나 뭐 이러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거기서 구멍가게에서 풀빵이나 팔아가지고 그거 언제 돈 벌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풀빵 장사도 오늘 체인이 되면 대박 나는 수가 있습니다. 조스 떡볶이도 옛날에 조그맣게 했다 매출 잘 나갈 때는 1,000원 넘었잖아요. 떡볶이 장사에 1,000원 넘겼잖아요. 그 다음에 번 돈을 쓸모있게 사용하는 만큼 돈이 굴러들어온다.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이 돈을 쓸모있게 써라. 근데 쓸모있게 쓴다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뭐 돈이 벌릴 수 있는 아이템에 재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여해라, 기부해라. 그러니까 산토리 위스키 같은 경우는 바로 오사카의 기업 아닙니까? 우리가 위스키 한 병을 팔 때마다 우리는 그 이익을 가지고 벽돌 한 장을 쌓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토리 위스키를 팔았어. 이 이문이 남았어. 근데 그 이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벽돌 한 장을 싸서 맺는 게 산토리 뮤지컬입니다. 그 다음에 산토리 미술관입니다.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져가지고 그거를 싼 입장료를 받아서 좋은 공연을 계속 유치를 해. 그리고 좋은 그림을 유럽의 그 명화 같은 거를 전시를 하죠. 이런 명화 같은 거 하나 수십 종, 뭐한 백몇십 종씩 이렇게 전시를 하려면 그 운반비부터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그런 거를 해서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요. 환원. 왕자 제지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나무를 많이 비워가지고 그걸로 펄프 만들어서 종이를 만들었으니까
시민들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뺏어가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왕자 제지의 숲이라는 공원을 만들어요.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걸 개방을 해. 와서 좋은 공기를 마시라고. 이렇게 사회에 환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돈을 쓸모있게 하는 게 어디 뭐 기부하고 뭐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문화운동, 미술관, 음악회, 음악당 뭐 이런 거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자금과 생활비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에서 돈을 벌면 회사 돈이 내 돈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장해서는 게 불가능하지만 상장해서 아닌다면은 회사 돈이 내 돈이고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회사에서 받는 월급 갖고 살아야지 회사에서 이익 쌓아둔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 분배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익 분배. 그러니까 상장 회사들은 뭐 대주주가 있고 뭐 회계법인들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되지만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 투자자들이 좀 있을 텐데 자기가 제일 많이 챙기고 투자자들한테는 줘야 될 만큼 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원들에 대한 대우를 일본이 비교적 잘하는 데가 많죠. 중소기업들에서도. 그 다음에 이익이 생기면 자본과 별도로 분리해서 정산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은 있지만은 이익이 생기면은 요 이익을 잘 그 더 불려서 이걸 가지고 적립을 한 후에 새로운 아이템에 진출한다. 그 다음에 간부의 태도나 언행에 따라 점원은 교육된다. 간부가 정말로 그 태도가 바라야 돼요. 그 고객에 대한 태도라든지 특히 협력업체, 하청업체를 바르게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갑이 되면은 을을 깔아뭉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단가 후려치기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점원들 자기 밑에 있는 직원도 그대로 배워갖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협력업체와 그 본청업체의 관계가 우리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협력업체를 아주 엄청나게 그 가혹하게 다룬다고. 간부가 과거 일본도 그 5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의 그 간부들이 지방에 있는 그 협력업체 같은 데 가서 그 수접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그 토고 토시로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정경련 일본 게이단네 회장 돼갖고 다 뜯어 고쳐버렸는데 모든 지방 출장은 당일로 끝내는다는 원칙을 세워버렸어요. 토고 토시오는 아주 유능한 경영자였거든요. 원래 그 이시카와 하리마 중공업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게이단난 회장이 돼가지고 모든 대기업의 간부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다. 전부 걸어다녀라. 그게 건강에도 좋고 다리 튼튼해진다. 그래서 1층부터 8층까지 다 걸어다녔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간부들은 지방 출장을 당일로 끝내야 된다. 거기서 1박을 하게 되면 수직 가게 되고 수직 가게 되면 접대 받는 거니까 그는 좋지 않다. 이런 거를 문화운동을 제창한 사람이에요. 토고토시오. 이 토고토시오는 평생 동안 그 별명이 정어리 회장인데 평생 동안 정어리 두 토막하고 밥 먹은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특이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사진들에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동업자의 나쁜 습성에 물든 자입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기업을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직원들끼리 친구가 됩니다. 뭐 조그만 회사들끼리 사장들끼리 뭐 우리 후배들도 대구에서 그런 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첫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골프 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주말 되면 골프장에 가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골프만 잘 치고 오면 그냥 좋은데 골프 치고 그냥 등심이나 좀 고수 먹고 그냥 그걸 끝내면 좋은데 또 거기서 또 폭탄주를 또 돌린단 말이에요. 폭탄주 먹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건 왜 건강하려고 골프 치러 가고 거기서 왜 폭탄주로 그냥 돌리냐고. 그럼 폭탄주에 끝나면 되는데 또 뭐 강남으로 가고 또 술집도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친구들이 있으면 그 나쁜 습성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진도 나가면 빠찡꼬나 댕기고 뭐 카지노 하나 댕기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한다. 뭐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우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보다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애들이 좀 우는 소리를 적게 덜 하죠. 덜 하지.
좀 인내심이 강해요.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게 손님을 맞아야 된다. 겸손하게 손님 맞아라.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지불은 돈을 줄 때는 지불일보다 먼저 주도록 노력한다. 먼저 줄 수 있도록. 우리 같으면은 돈을 내가 일단 말에 5억을 그 하청업체에 줘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걸 삐대고 며칠 있다가 약속 날짜로 며칠 있다 주죠. 그 사이에 뭐 이자로 좀 불리려고. 일본은 줘야 될 날짜보다 좀 먼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사카 상인들은. 이건 지금 동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멋진 자세잖아요. 아, 말일날 돼야 돈이 5억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거 가지고 애들 봉급을 주고 밀린 자재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딱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그 사장은 얼마나 똥줄 타겠어요. 외상은 상인에게 필요하지만은 외상의 양과 이익의 양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아, 이건 뭐 8, 90만 원에 외상 쳤는데 이익의 양과 외상의 양과 이익의 양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는 미치는 거죠. 구매자가 좋아하는 판매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 물건을 샀는데 자기가 팔았지만 이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 구매자가 사서 써보니까 이 자식 이따 거 팔아 처먹었네 이런 거하고 야 진짜 써보니까 물건 잘 만들었네 얘네들 이런 거하고는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미래가 쌍방 미래가 달라진다고. 그 저도 이렇게 물건을 뭐 한국에 사보면 아 이건 보기보다 정말 잘 만들었네 이런 게 있고 써보니까 이게 물건을 잘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있고 써보면 아 이건 물건이 좀 색깔이 좀 부족해서 만든 거다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가슴에 신뢰를 쌓아야지 그게 자기가 발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사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멋진 말이죠. 장사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오너들은 장사에 가장 공헌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종업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저 우리 그 사장님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 내가 우리 후배 하나 보면 무슨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장면이 하도 특이하고 이상해갖고 내가 그랬어요. 그 제품 이름 네가 줬지? 그랬더니 제가 줬대. 그 네가 무슨 광고 마케팅도 전공한 놈이 아닌데 뭘 이름을 네가 다 줬냐? 어?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밑에 전문가 있을 거 아니야. 마케팅도 지가 직접 다 해. 근데 걔는 이과 출신이라 마케팅 하나도 모르거든. 마케팅도 지가 다 해. 이런 건 안 된다. 장사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야. 이게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독불장군들이 많은데 독불장군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컸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거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전문가의 시대지. 먹고 입어야 예절을 안다는 것은 거짓이다. 예절을 아는 사람 스스로 먹고 입는 것에 만족한다. 장사는 예절이 필요하다. 장사하는 게 장사꾼이니까 예절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죠. 예절 필요하죠. 일본 사람은 명함 줄 때도 명함 주는 법을 그 신입사원들한테 2시간 가르치잖아요. 상대 고객을 만났을 때 상대 고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상대의 오른쪽 어깨를 보라. 그쪽에 시선을 보라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면 상대가 무한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부터 명함을 줄 때는 두 손으로 주고 두 손으로 받고 그리고 명함을 딱 받았을 때는 아 무라타 제작소의 사업부 소속의 계장 아무개님이시군요 라고 확인을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함을 많이 주고받다 보면 자기가 명함 준다고 줬는데 어디서 거래소에 전에 받던 명함 자기 모르게 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딱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임포터가 되고 상대도 자기가 제대로 된 명함을 준 거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은 그런 특히 오사카 뭐 동네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교육이 잘 돼 있는데
그 오사카의 오쿠라야 야마모토라는 그 다시마 가게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제일 큰 가게고 제일 오래됐죠. 1837년인가? 한 뭐 180년 됐는데, 그 드라마에 불모지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쓴 그 작가가 야마자키 도요코라는 할머니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90 넘어갔고. 그 할머니가 바로 그 오쿠라야 야마모토 다시마 가게 딸이에요, 딸.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노랭이라는 소설을 써갖고 1957년에 데이트 쳤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뭐 불모지대 쓰고 뭐 하얀 거탑도 쓰고 그랬죠. 그 할머니가. 대단한 작가였죠. 그 집이 오쿠라야 야마모토가 원래는 오쿠라야 대 거기다 야마모토가 붙었거든요. 오쿠라야 야마모토 다시마 가게. 오사카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뭐 가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2층짜리 조그만데 그래도 꽤가 아니라 일본에 제일 유명한 가게. 그 오쿠라야라는 사람이 다시마 가게를 1830년대부터 해갖고 뭐 한 2, 30년 했는데, 자기가 주의 사장이고 자기 동생이 점원이고 자기 아들이 점원이고 그리고 생판 모르는 월급쟁이 점원이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늙어서 이 가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동생이 좀 하다가 아들한테 네가 물려줘라, 내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가게를 대를 물리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 죽으면서 아들인 너도 아니고 동생인 너도 아니고 바로 야마모토 쟤한테 가게를 물려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아들이 반발했잖아요. 아니 무슨, 그랬더니 니네 둘이 이 가게를 앞으로 하면 20년도 안 가서 망해. 10년도 안 갈 거야 아마. 니네 둘, 아들 너 동생 너 니네 둘 다 10년도 안 가서 망해. 제가 하면 가게가 일어나. 그래서 아들 둘이, 아들 하나 하고 제 동생은 성질을 한 나갔어요. 나가고 야마모토한테 가게를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야마모토가 원래 가게 이름이 오쿠라야, 그 다음에 오쿠라야인데 자기 이름을 붙였고 야마모토, 오쿠라야 야마모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집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쓰는 겁니다. 써갖고 이 오쿠라야 야마모토가 그 가게를 일본 최고의 다시마 가게로 만들어버렸어요. 일본의 1등. 그리고 그 창업주인 오쿠라의 말대로 자기 아들하고 자기 동생은 나가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오쿠라야 야마모토가 성립이 되고, 그 야마모토는 지금까지 대를 물려가면서 지금 뭐 186, 꼭 60년대부터 했으니까 벌써 150년 이상 했잖아요. 그 오쿠라야의 이 이름을, 은혜를 못 잊어서 오쿠라야 야마모토 종업원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한테 가게를 하나씩 다 차려줬어요. 물론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줘서 갚아야 되지만 그렇게 차린 가게가 60개가 넘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노래노학계, 발이 있으면, 우리가 발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이잖아요. 노래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쌓아온, 자기네 회사가 쌓아온 신용과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그 가게 발을 띄는 걸 보고 가게 발을 쪼갰다 이런 말이에요. 노래노학계를 해서 60몇 개의 가게가 노래노학계가 생겨요. 그거는 창업주가 자기를 믿어서 가게를 물려준 그 은혜를 60몇 명한테 갚은 거예요. 그 종업원들한테 나가서 노래노학계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오쿠라야 야마모토의 노래노학계 가입, 노래노학계 모임은 그 본사가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자기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은혜를 또 갚는 거죠. 이래서 오사카상이 무서운 거죠. 자기 아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종업원한테 남겨서. 그러니까 오사카상이는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다, 유한. 그러나 가게는 영원해야 된다 라는 게 오사카 상인이 생각이거든요. 인간은 100년도 안 죽지만 가게는 100년이고 500년이고 1000년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사카 사람은 상행위를 하는 거죠. 동경보다는 좀 시야가 깊고 시야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사카 상인들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일본의 진짜 상인 중의 상인이라고 하는 오미 상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